안녕하세요. 황혼의지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년간 패션 디자이너로 일했던 임혜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혜정 씨는 66세의 나이에도 우아한 자태와 세련된 감각을 잃지 않은 분입니다. 유명 의류 브랜드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트렌드를 이끌었던 그녀는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예 교실을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34세인 큰아들 민우는 IT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의 민우는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늘 최고의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직에 실패하면서 자신감에 큰 상처를 입었고 점차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31세인 작은 딸 민지는 결혼 2년 차로 마케팅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임신 준비와 직장 생활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민지는 자주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지만 조언을 들으면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혜정 씨는 옷을 디자인할 때처럼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우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멈추고 싶지만 아들의 좌절감이 걱정됐습니다. 민지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간섭으로 받아들여질까 두려웠습니다. 혜정 씨는 디자이너 시절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화려한 장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요소를 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때로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하는 삼척의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혜정 씨가 실천한 삼척의 방법과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인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새롭게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황혼의지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혜정 씨는 디자이너 시절 매 시즌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바로 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과한 장식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요소만 남기는 것이 좋은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은 최근 대형 IT 기업 이직에 실패했습니다. 개발자로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면접에서 지나치게 긴장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찾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대출이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며 다음 월급날 꼭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혜정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은 늘어났고 약속했던 상환은 미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말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트렌드를 읽어내던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들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결국 그의 자립심은 더 약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다시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혜정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 대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엄마도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구나. 엄마는 네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닌 전략적인 모르는 척이었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믿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격려였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동료들과 부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작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혜정 씨는 아들의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해서 모르는 척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며 정서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아들의 작은 노력들을 알아차리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새로운 이직 기회도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해결책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혜정 씨는 디자이너 시절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옷은 착용자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되 옷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돕되 그 자신의 빛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모르는 척의 진정한 의미는 무관심이 아닌 자녀의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공간 마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살피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진리를 혜정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작은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혜정 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태도로 자녀들을 대해야 할지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마치 패션쇼 무대의 모델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부업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아들은 다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전화로 조언을 구하며 부모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디자이너 시절 혜정 씨는 원단의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균형 검사를 했습니다. 원단이 너무 팽팽하면 찢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모양이 무너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지나친 개입은 의존성을, 방관은 소원함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진로 고민을 들어주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옷을 재단할 때 원단의 특성을 고려하듯 아들의 성향과 상황을 감안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혜정 씨는 아들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언 대신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며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니? 라고 물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청이 아닌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는 전략적 태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던 아들이 점차 통화 빈도를 줄였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찾아와 한 주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혜정 씨는 아들의 이런 변화를 보며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옷의 완성도는 디자이너의 과도한 개입이 아닌 착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친 개입 없이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균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정 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항상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부모는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셋째,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직 준비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기술 면접을 준비하며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했고 부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균형 잡기의 기술은 결국 기다림의 미학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과보호하기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자녀의 독립심이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 혜정 씨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취업 준비와 부업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찾았지만 결혼 자금 마련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동양의 한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 혜정 씨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아들의 결혼 자금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습니다. 당장의 지원보다는 평생의 경제관념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신중하게 결혼 비용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저축액과 앞으로의 수입을 고려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직접적인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그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혜정 씨는 이때를 현명한 재정 교육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새가 스스로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둥지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자녀도 재정적 독립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먼저 자신과 남편의 노후 자금 계획표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 의료비, 취미생활 비용 등이 꼼꼼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 세대도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시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경제적 자립이 필수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의 미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신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마치 등산가가 정상을 오르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세우듯 아들도 월별 저축 목표와 지출 조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식 규모를 축소하고 신혼집 장만을 위한 대출 계획도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부수입을 늘렸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산 관리 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약혼녀와 함께 재테크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어린 감나무를 지지대 없이 키우는 이유는 스스로 바람을 견디며 더 강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혜정 씨의 돈 없는 척 전략도 이와 같았습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이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점차 아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혼녀와도 서로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현실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경제적 책임감, 현실적인 미래 설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 자금 마련을 넘어 평생의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결국 가장 현명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 대신 진정한 독립과 성장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딸은 점차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인 딸은 임신 준비와 직장 생활 사이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서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동시에 주변의 임신 권유는 날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 들러 시댁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임신 압박, 친정과 시댁의 육아 방식 차이, 남편과의 의견 충돌까지 딸은 모든 고민을 쏟아내듯 이야기했고 혜정 씨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방문은 줄어들었고 통화도 짧게 끝내기 바빴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저 밝은 점에 불과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혜정 씨는 딸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들르는 날이면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깊이 기대앉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임신 계획을 물어왔습니다. 딸의 어깨는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혜정 씨는 이전과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무심한 태도로 보일 수 있었지만 이는 딸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못 본 척 전략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딸은 더 이상 부모의 즉각적인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도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갔고 남편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1년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한 뒤 임신을 계획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도 시작했고 남편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혜정 씨는 이번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확신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호수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듯이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혜정 씨의 못 본 척은 단순한 방관이 아닌 딸의 성장을 위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모의 조언이나 걱정이 없는 그 자리에서 딸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방문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승진 준비 과정, 미래에 대한 계획,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까지. 딸은 더 이상 부모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혜정 씨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대화는 말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못 본 척은 역설적으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가능하게 만든 지혜였습니다. 이제 딸은 부모를 찾을 때마다 한결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정 씨의 집은 더 이상 조언을 구하는 곳이 아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모녀는 그렇게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혜정 씨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딸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가족 관계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고민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한 주간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새로 시작한 부업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딸은 회사에서의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혜정 씨의 삼척 전략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하는 동안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했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적절한 거리두기는 성장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변화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의 약혼녀는 처음으로 시부모가 될 혜정 씨 부부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젊은 부부의 자립을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가족관계의 좋은 토대가 되었습니다. 딸의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장인 장모가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육아와 경력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웠고 시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혜정 씨의 사례는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던 친구들이 조언을 구해왔고 혜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삼척 전략은 마치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듯 다른 가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이웃집 어머니는 대학생 아들의 과도한 용돈 요구로 고민하다가 돈 없는 척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용돈 관리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결혼한 딸의 잦은 불만에 못 본 척 전략을 적용했고 딸은 점차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기다림의 철학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는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 큰 성장을 기다리는 지혜였습니다. 혜정 씨의 가정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대화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나 불만 토로가 아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느낀 책임감과 성취감을, 딸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의 날을 정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조언도 간섭도 없습니다. 단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때로는 긴 침묵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 침묵마저도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적절한 거리두기에서 찾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멀면 소원해지지만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혜정 씨의 삼척 전략은 바로 이런 적절한 거리를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혜정 씨의 가정은 진정한 의미의 성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문제 해결사가 아닌 동반자가 되었고 자녀들은 의존적인 자녀가 아닌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혜정 씨 가족의 변화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삼척 전략은 자녀를 향한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모르는 척은 자녀의 성장을 위한 배려이고 돈 없는 척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혜이며 못 본 척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녀가 단단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그 사람의 꿈과 희망은 잠시 접어두고 자녀의 인생만을 걱정하며 살아온 시간들. 우리의 젊음은 어느새 귀밑머리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흘러갔습니다. 인생은 마치 오래된 앨범과 같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앨범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20대의 푸른 꿈들, 30대의 뜨거운 열정, 40대의 성숙한 지혜, 그리고 이제 50대, 60대에 이르러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혜정 씨가 자녀들에게 삼척을 실천하면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모르는 척을 하는 동안 도예를 배웠고 돈 없는 척을 하며 노후 자금을 모았으며 못 본 척을 하면서 오랫동안 미뤄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일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하루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늘 가보고 싶었던 그 카페에서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젊은 시절 포기했던 피아노 학원을 다시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울 속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황혼의지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행입니다.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황혼의지에 함께하겠습니다.